안녕하십니까. 군용 클래스 군용쌤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정부 수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수립됐는지 살펴볼 텐데, 자, 이것은 우리나라 즉 남한의 정부 수립의 내용이고요, 과정이고요. 이것은 북한의 정부 수립의 내용을 제가 담아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남한만의 정부가, 북한은 북한만의 정부가 수립됐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이 정부 수립 이후에 어떻게 됐다? 분단이 되었다라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즉, 북한은 북한만의 정부를, 남한은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하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분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분단은 나중에 뭘로 이어진다? 그렇죠. 전쟁, 6.25 전쟁으로 시작하게 된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남한은 정부 수립을 위해서 일단은 50 총선거를 합니다. 이 총선거의 방식은 유엔이 규정을 했죠.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해라. 당연히 이 50 총선거는 북한이 제외되고요. 북한은 반대했기 때문에 제외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주도도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왜 제외됐을까요? 북한과 제주도가 제외되었다. 왜 북한과 제주도는 제외됐을까? 자, 북한은 당연히 우리 총선거 반대한다, 유엔 넘어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선거가 불가능한 지역이었고, 제주도도 이때 4.3 사건이 일어나죠. 4.3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총선거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도 선거가 가능하지 못한 지역이다라고 해서 선거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아시겠죠? 지난 시간 배웠죠? 4.3 사건, 여수 순천 19 사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치러졌던 50 총선거는요, 재헌국회라는 것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재헌국회는 우리나라 제1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월 17일에 이 재헌국회가 선출되었기 때문에 재헌국회가 선출되었고 7월 17일에 이제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17일을 재헌절이라고 해서 예전까지는 공휴일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 어쨌든 재헌절, 즉 헌법이 제정돼서 이 헌법은요, 공화정,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민주공화정을 표방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민주공화정. 자, 이렇게 표방했고, 결국은 이런 제정된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이때 대통령은 간접선거에 의해서 누가 선출됩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에 선출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접선거라는 말은 국민의 대표들, 즉 재헌국회의원들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할 것인가 투표를 했고, 그 선거에 의해서 이승만이 당선된 겁니다. 자, 간접선거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직접 선거랑은 다른 겁니다. 알았죠? 국민의 대표가, 그 대표들이 또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하는 것이 간접 선거입니다. 오늘날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간접 선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일본은 수상을 뽑을 때, 미국은 대통령을 뽑을 때 간접 선거를 하고, 우리나라는 직접 선거를 해서 국민이 1인 1표를 지금 행사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때는 간접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급기야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이날이 언제냐면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1948 8월 15일. 이때가 정부 수립. 자, 반면에 북한은요, 국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을 해서요, 토지개혁이라든지 각종 공장과 토지 국유화를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혁을 단행하니까 북한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겠죠. 그리고 이제 북한은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자 북한 또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정부를 수립합니다. 1948년 9월 9일입니다. 대표자는 김일성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자, 그리고 9월 9일에 북한 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북한 정부라고 제가 해서 죄송한데 정확한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언급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한 대한민국 정부는요, 이제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친일파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농지개혁이었습니다.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 재헌국회에서는요, 반민족행위처벌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고요. 재헌국회의원 일부 중에서는 반민특위라는 것을 구성해서 친일 인사를 조사하고 이들을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요, 이것은 실패합니다. 왜냐면요, 이승만 정부에 협조했던 수많은 세력들 중에서는요, 친일파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이들을 정부 수립에, 그리고 정부 수립에 활용하고 정부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처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요, 친일파들 중에서는 경찰 세력에 잠입했던 세력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여담인데, 일부 친일 행적이 있었던 경찰들이 계속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경찰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경찰들에 의해서 자행되게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이래 되니까 반민특위 물러나라, 해산하라 이런 운동들도 계속 벌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친일파 청산은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친일파 청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반민족 행위를 했던 그들 친일 문제 자체는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에 와서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이때 당시에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분명히 친일파 청산이 되고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이 되면서 더 발전된 나라로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즉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그 위에 이제 이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오늘날에까지 지속되고 있죠. 친일파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예전에 제가 말했죠. 이 친일파들이 나중에 자신의 친일 행적을 숨기기 위해서 반공 패러다임을 갖고 온다고. 그래서 나는 친일을 했지만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일보다는 공산주의가 더 나쁘다. 이런 패러다임을 적용시키면서 자신들을 오히려 민족주의자로 탈바꿈시킨다라는 내용을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어지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정치권이 많이 분열돼 있잖아요. 그 분열되는데 이 패러다임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친일파 청산은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다. 왜? 이승만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했고 많은 친일파들이 이거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좀 성공하기는 어려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농지개혁. 농지개혁은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성공을 거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공을 거둬서 농지개혁법이라고 해서 제정이 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요,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진 대지주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정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3만 미터, 약 3만 미터 제곱 정도의 땅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토지예요. 3만 미터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3정보 이상의 대지주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 땅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땅을 유상으로 몰수하고 그리고 유상으로 분배하겠다. 이렇게 해서요, 지주의 땅을요 한 1.5배 되는 가격으로 토지를 사들이고요, 국가에서. 그리고요 몰래 가격으로 농민들에게 불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 결과 소작제가 사라지고 이제 자영농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죠. 자, 이런 방법들은 결국 북한에 있는 수많은 지주들이 남한으로 넘어오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자, 아까 전에 북한에서도 제가 토지개혁을 했다고 했잖아요. 북한의 토지개혁은 어땠을까? 북한의 토지개혁은 비교를 해보자면 5정보 이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5정보 이상. 북한의 토지개혁은 5정보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했고, 자, 그리고요 무상 분배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북한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으로 빼앗아서 무상으로 나눠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땅을 가졌던 지주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맞죠? 자, 북한의 친일파 청산은 자기 스스로는 인민재판에
해부해서 친일파들을 다 척결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마저도 사실 제대로 됐는지는 좀 의심스럽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남북한 모두가 정부가 수립이 됐고요. 친일파 청산이라든지 농지개혁과 같은 나름대로의 개혁을 추진해 나갔지만 그 이면에는요 결국 분단이라는 것을 깔고 있었고요. 그 뒤에 이 분단 뒤에는 남한에는 미국이, 북한에는 소련이 그 뒷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1950년대 냉전 체제 하에서 전쟁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안타까운 민족 골육 상쟁의 전쟁이었던 6.25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남한만의 총선거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농지개혁을 실시해 성공을 거두었다. 남한만의 총선거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농지개혁을 실시해 성공을 거두었다.